안녕하세요. K조선, LCC 암모니아선, 미국 협력 모멘텀까지 2026년 7월 조선 해양산업 핵심 이슈 총정리입니다. 국내 조선업은 최근 고부가 가치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으로 다시 한번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벌레시, 세척, 5,456억 원, 하나오션은 LCC 2척, 3,943억 원, 삼성중공업은 원유운반선 2척, 2,849억 원을 확보하며 각자의 강점 선종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동시에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화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15억 달러를 투입한 다목적 함정 건조 계획을 언급하며 한미 조선 협력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조선 R&D 지원 확대와 제7회 인천국제해양포럼에서 확인된 AI 전환 논의는 조선 해양산업의 경쟁축이 단순 수주에서 친환경, 디지털, 방산 협력으로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조선 해양 뉴스의 핵심은 국내 조선 3사가 물량보다 수익성 높은 선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내용은 한국의 주요 뉴스지를 참조했습니다. 먼저 한국조선해양은 유럽 선주로부터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벌리시, 세척을 총 5,456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HD 현대사모가 건조해 2030년 상반기까지 순차 인도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주로 한국조선해양의 올해 누적 수주는 163억 9천만 달러, 142척으로 늘었고 이는 연간 목표 233억 1천만 달러의 70.3%에 해당합니다. 선종별로 보면 LPG 암모니아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이 43척으로 가장 많고 PC선 39척, 컨테이너선 28척, LNG 운반선 17척, 원유 운반선 11척 등으로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균형적입니다. 암모니아 운반선은 향후 무탄소 연료 전환 흐름과 맞물려 중장기 성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하나오션은 북미 선주로부터 LCC 2척을 3,943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인도 시점은 2030년 3월 말이며 이번 계약을 포함해 올해 누적 수주는 27척, 약 46억 1천만 달러입니다. 선종별로는 LCC 17척, LNG 운반선 6척, 블레이스 3척, 해상풍력 설치선, WTIV 1척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올해 상반기 전 세계 LCC 발주가 183척으로 전년 동기 18척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운임 급등, 중동 지정학 리스크, 미국산 원유의 아시아 수출 확대가 겹치면서 LCC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졌고 이 흐름 속에서 하나오션은 LCC 17척을 확보하며 시장 대응력을 입증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원유운반선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회사는 버뮤다 선사로부터 원유운반선 2척을 2,849억 원에 수주했고 해당 선박은 2029년 5월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 계약으로 삼성중공업의 올해 누적 수주는 상선 32척, 플랜지 2기로 총 100억 달러, 즉 연간 목표 139억 달러의 72%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5년 만에 연간 수주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주 구성이 단순 상선에 그치지 않고 FLNG, 부유식 렌지 생산 설비와 같은 해양 플랜트까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경기 변동의 강한 상선과 해양, 투트랙 모델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산업의 시야를 넓혀보면 이번 주 또 다른 큰 축은 한미 조선 협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바니아 행사에서 한화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국가안보용 대형 다목적 함정 2척을 건조하고 여기에 15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언급해 한국에서 건조한 선박의 미국 활용 가능성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다만 미국의 번스톨레프 승법 등 제도 장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같은 흐름에서 한국 경제는 한어미 전문가들이 분산형 조선, 즉 일부 블록 구조물은 한국에서 만들고 최종 조립, 테스트는 미국에서 수행하는 방식이 현실적 해법이라고 제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한국 조선사의 미국 프로젝트 참여 창구를 넓히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공급망 재건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성이 핵심 자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조선업 경쟁력의 또 다른 축은 친환경 디지털 전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조선 3사에 대한 R&D 지원액은 2022년 19억 3,100만 원에서 2026년 5월 기준 67억 4,500만 원으로 크게 늘었고 2022년 이후 누적 지원액은 195억 5,200만 원에 달합니다. 올해 조선해양 분야 예산은 3,2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친환경 선박 1,873억 원, AI 디지털 조선소 949억 원, AI 자율운항 선박 378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즉, 이제 경쟁력의 기준은 단순한 도크 확보나 건조량이 아니라 암모니아, 수소 탄소 포집 자동화, 무인물 유로복 같은 기술 내재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해양 분야 전반에서도 확인됩니다. 제7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은 AI 시대, 해양의 미래를 주제로 열렸고 3,106명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스마트 항만, 해운 물류 최적화, 해양관광, 해양도시 운영의 AI와 피지컬 AI, 로봇 자동화를 어떻게 접목할지 논의됐습니다. 조선소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순 행사성 메시지가 아니라 스마트야드, 로봇 용접, 디지털 검사, AI 기반 생산 최적화로 이어지는 기술 로드맵의 일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조선 해양산업은 큰 배를 잘 만드는 산업에서 데이터와 자동화로 원가, 납기 품질을 동시에 관리하는 산업으로 빠르게 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조선소는 중국과의 양적 경쟁보다 렌지선, 벌시, 애플랭 같은 고부가 선종 중심 전략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글로벌 수주 점유율은 중국이 72%, 한국이 19%였지만 한국은 척당 평균 CGT가 더 높아 복잡도와 이익률 중심의 수주 구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조성과 지수도 185.1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고성과 수익성이 뒷받침되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벌시 발주 급증과 미국 조선 협력 논의는 글로벌 발주 지형에도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와 미국산 원유 수출 확대는 탱커 수요를 밀어올리고 있고 미국은 자국 조선업 회복을 위해 한국 기술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 제도 정비가 동반되지 않으면 기대감이 바로 대규모 수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이 같은 뉴스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벨시시 발주 랠리가 하반기에도 이어질지입니다. 상반기 벨시시 발주가 예외적 급증이었는지 아니면 구조적 사이클인지가 핵심입니다. 중국 조선소 납기가 길어질수록 한국 조선사로의 추가 발주 이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는 암모니아 운반선의 실수요 시장이 얼마나 빨리 열릴지입니다. 브레시 수주는 미래 친환경 연료체계 선점의 의미가 크지만 실제 연료 공급망과 화물 수요가 얼마나 빨리 따라오느냐가 관건입니다. 셋째는 한미 조선 협력이 방산, 상선 머로까지 확장될지입니다. 미국 내 제도 장벽이 높지만 분산형 조선과 현지 조립 모델이 구체화되면 한국 조선사의 기회는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스마트야드가 실제 원가 절감으로 이어질지입니다. 정부 지원은 확대됐지만 결국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되려면 자동화 기술이 도크와 생산 라인에 실제 안착해야 합니다. 향후 전망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탱커 가스선 해양 플랜트 중심의 고부가 수주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 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이미 연간 목표의 70% 안팎을 채웠고 하나오션도 벌시와 특수선, 미국 협력 이슈를 바탕으로 추가 모멘텀을 확보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선박, 암모니아, 수소, 탄소 포집, 과 스마트야드, 그리고 미국,
방산 협력이 조선업의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중국의 압도적 물량 공세와 미국 내 제도 장벽은 여전히 리스크 요인이므로 수주량보다 수주질과 납기 경쟁력, 기술 내재화 정도를 함께 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